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과연 좋기만 할까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면서 영양제를 매일 매 끼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 영양제 복용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먹는 영양제가 비타민C, 오메가3, 칼슘 보충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비타민 보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합성 멀티비타민 알약 우리 몸에서 얼마나 흡수할까요? 연구에 의하면 장 내의 흡수율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의 비타민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은 체내 미네랄 및 비타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식품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생물학적 균형을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 알약은 그러한 균형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2004년 11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폐경기가 지난 2천여 명의 당뇨병 여성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3,000mg 이상의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복용하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복용한 여성들이 오히려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아주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특정 상황에서 과다 복용될 경우에 오히려 산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백혈구의 DNA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몸에 추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통해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단기적으로 보충제 섭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비타민을 과다하게 드시거나 장기 복용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천연 비타민제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자연치유센터를 오래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시면서 비타민C가 계속해서 체내에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식을 하고 채식을 하는데도 비타민C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분들은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적인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칼슘 결핍을 개선해서 뼈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칼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결핍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그 칼슘은 산성 혈액이나 산성 상태를 중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에서 더 빨리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나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산도가 높은 음식인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을 덜 드시고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물질인 통곡류의 녹말, 또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슘 보충제는 인해 흡수를 방해해서 변비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바에 의하면 칼슘 보충제가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은 다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제 섭취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칼슘 보충과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하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산성식품을 줄이시고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폐암 환자 한 분이 제가 운영하던 자연치유센터에 오셔서 1년 넘게 지내시면서 건강이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깨에 칼슘이 침착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럴 리가 없어서 이분한테 칼슘제를 드시냐고 그랬더니 칼슘 보충제를 여러 개월 동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거인 것 같으니까 칼슘제 보충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칼슘제를 끊은 다음에 괜찮아지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 오일로 만든 동물성 오메가3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생선 오일은 수은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은 중독은 심장, 신장, 면역계와 신경계 질병의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물성 오메가3 역시 이러한 수은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고 정해진 몇 가지 종류만을 규격에 맞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고 질이 낮은 것들이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브랜드 원료사,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식물성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미국 심장협회 AHA와 ACC, ACCP, ASCP, NLA, PCNA 6개 단체에 의하면 오메가3 보충제는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딱히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07년 미국 심장병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생선 또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순환기 개선 효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다른 식사 패턴이나 생활 습관, 즉 동물성 음식을 피하고 금연과 운동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를 인위적으로 제조한 보충제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통해 천연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좋은 비타민제, 칼슘, 오메가3 공급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추천드리자면 과일과 채소가 제일 좋죠. 그 중에 비타민C 공급을 위해서는 감귤류가 최고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드시면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비타민 흡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만 식사 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져도 체내 비타민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색 채소도 영양 밀도가 높고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을 소진시키는 산도가 높은 음식인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을 멀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 중에는 씨앗류와 견과류가 있습니다. 씨앗류 중에서는 들깨, 참깨가 최고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3는 식물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메가3 공급원으로는 들깨와 치아씨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들깨의 지방산 중 절반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매일 식사 때 한 숟갈씩 드시면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치아씨드에는 좋은 오메가3가 많고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데다가 자연에서 발견된 오메가3의 완벽한 공급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아씨드 100g에는 대서양 연어 약 800g에 들어있는 만큼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라도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천연 그대로의 식품을 잘 섭취하셔서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